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자, 먼저 용호 상박 명예의 전당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종목별 우승자 명예의 전당입니다. 조기준 매니저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 2번 우승을 했고요. 강시환 매니저 4일 전기로 이제 7월에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최원범 매니저 3형 엠텍 우승을 했고요. 바로 지난달 이효근 매니저가 퓨처캠 60%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이효근 매니저, 최원범 매니저, 강시환 매니저 출연합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이어서 포트폴리오로 누가 지금까지 우승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를 시작으로 오늘 출연하는 강시환 매니저가 4월에 96.61%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용호 상박의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월, 6월 연속 우승을 차지했었고 더 8월에 또 이제 추가 우승까지 하면서 3회나 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 달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도 3회 우승, 이효근 매니저도 3회 우승. 12월에 둘 중에 하나가 우승한다면 2025년을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햄버거 발굴의 달인 이효근 매니저, 트렌드세터 강시환 매니저, 최상위 수급주만 공략 최원범 매니저, 시세 분출의 추적자 성화준 매니저.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용호 상박 12월 수익률 대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월수팀 먼저 소개합니다. 드래곤팀 이효근 매니저, 성화준 매니저, 강시환 매니저, 최원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좀 이 결합이 좀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용호 상박 송년회를 딱 한번 하면서 이제 팀워크를 쫙 한번 제대로 다져봤습니다. 맞습니다. 월수 매니저님 오셨죠. 화목 매니저님 모두 오면서 아주 이제 팀워크를 좀 다지면서 연말까지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자, 그렇죠. 확실히 만들어 놓자라고 우리끼리 다 이렇게 팀워크를 좀 다져봤습니다. 더 기억에 남는 것도 이효근 매니저님이 진짜 남자입니다. 저희 제작진들에게 이 택시비까지 지른다. 야, 이런 아량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요? 역시 남자의 품격은 지갑에서 나와요. 예. 네, 뭐 그냥 평상시 습관대로 그냥 원래 난 하던 대로 했다. 예. 그래서 제가 PD님한테도 택시비 드리라고 하니까 지갑에 들어가던데요. 지갑이 들어갔다고? 네, PD님 댁이 수원이시잖아. 맞아요. PD님 수원이신데 그랬더니 거긴 좀 먼데? 이러면서. PD님한테 지갑을 준 게 아니고 자기 거긴 좀 먼데? 서울권 내에서는 확실하게 좀 챙겨주는 그렇죠. 이효근 매니저였습니다. PD님도 돈 많아요. 그럼. 예. 자, 그럼 또 저희가 이렇게 또 돌아가는 사이에 앞서 제가 막 이제 이번 달 이효근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의 대결 정말 재밌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강시환 매니저가 저 사이에 내가 우승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우승하면은 안 되는 건가요? 되죠. 아름답지 않게 되는 건가? 네, 근데 다만 뭔가 지금 시청자분들도 분위기가 이번 달 진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3-3 이 정도 괜찮잖아요. 저도 한 번 했으니까 한 2번 정도. 3-3-2.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공동 이제 단독 2위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포인트도 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구도만 그렇지 누구도 우승을 해도 그럼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뭐 간혹 눈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달도 진짜 기대가 됩니다. 벌써부터 이제 수익률이 쭉쭉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잠시 후에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오늘의 프리토크 주제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프리토크 주제는요. 배터리가 있어요. 저기 연말 주도주 전쟁이 이제 시작됐나요? 2차 전지. 일단 배터리 불 붙으면 안 됩니다. 폭발해요. 자,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이제 주가 상승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오늘까지는 나왔습니다. 앞서 궁금한 종목 Y에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10월에 급등을 했었고요. 11월 완전 좀 쉬어갔고 12월이 됐습니다. 야, 이거 뭔가 양음양의 흐름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고. 자, 볼게요 한번.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나온 종목들을 봤기 때문에 매니저님들의 이 스탠스는 좀 파악이 됩니다. 강시환 매니저, 이효근 매니저, 그리고 이번에 또 이번 달 들어서 성화준 매니저가 2차 전지에 대한 강조를 엄청 하기 때문에 맞아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단 말이죠.
최원범 매니저님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긍정적입니까? 아니면은 뭐 좀 아니야 부정적이다. 제가 애매하죠. 네. 제가 애매한데 2차전지를 저도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단발성인가 좀 갈 수 있을까. 근데 일단은 좀 가는 쪽으로 좀 가는 쪽으로 네, 본다. 무게추를 좀 실도록. 네, 그럼 하는 네 쪽으로. 분이 오늘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쫙 해주실 테니까 네. 제가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반고래 이 느낌으로 한번 안 되는 쪽으로 저는 이야기를 해보고 좀 다양한 토론을 한번 네. 벌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타자로 나와주실 분 이차전지. 나는 이래서 긍정적으로 본다. 2차전지가 그동안에 많이 쉬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쉬었고 그다음에 시장에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방안이 이번 주 안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1일, 12일로 거의 그 양일간에 한 번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올 것인데 거기다가 또 더해서 이번 주에 150조 국민성장 펀드까지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 그 150조 자금, 코스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금이라고 좀 봐도 무방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알테오젠이 지금 시총 1위가 코스피로 이전하는 가운데 시총 1위 코스닥 시총 1등, 2등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되겠죠. 그러면 2차전지 쪽으로 패시브 자금 더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 조금 전에 궁금한 종목 와이스 계속 2차전지에 대한 그런 맞아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시장에서 이미 관심이 많이 몰려있다, 많이 쏠려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일봉상에서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과 월봉을 보면 이제 고개를 다시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오늘 코스닥 자금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한 3천억 넘게 들어왔었는데 그중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들어간 자금이 4천억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차전지만 사고 다른 쪽에서 매도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죠. 국민성장 펀드에 대한 자금 들어오겠죠.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방안 나오게 되면 또 역시 2차전지에 대한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이 2차전지를 끌어올리려고 이번 주는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는 지금 에코프로가 좀 많이 올라와서 신고가의 국면까지 와 있지만 52주 신고가. 그렇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2차전지 그 에코프로 주주분들은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한 내년에 CES 2026이 있죠. 거기서 이제 로봇에 대한 얘기도 나올 테고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본다면 로봇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지금까지 중국이 썼던 LF 배터리 말고서도 더 좋은 성능이 좋은 그런 배터리 쪽으로 더 이제 앞으로 성능이 더 좋게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CES 2026까지 그러니까 내년 1월 초까지는 그래도 2차전지 쪽에 대한 수급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2차전지 시장을 제가 이 포트에도 담아서 지금 흐름을 좀 보고 있고 제가 2차전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제는 연말부터 연초까지 앞으로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시환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눌릴 만큼 눌렸고 쉬어갈 만큼 쉬어간 구간이에요. 근데 이게 쉬어가는 이유가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없다거나 뭔가 이 모멘텀이 없다라 그러면 반등할 이유도 없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모든 게 다 이유가 되는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는 움직이는 모든 것의 심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전에 2차 전지는 그냥 단순히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던 배터리 거기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노트북도 배터리 교체했죠. 핸드폰도 배터리 교체했어요. 요즘 세대분들이 핸드폰 배터리 교체할 수 있게 불량으로 내주면 안 되냐 그러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2차 전지 배터리가 이제는 어디로 이어졌던 거예요? 전기차 시장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환경 규제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이런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전기차로서 깨워주기 위해 전기차 수요가 좀 커지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게 캐진 구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눌렸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에 뭐가 나왔느냐? AI 에너지 저장 장치가 나왔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가 활성화되고 로봇 시장이 활성화된다라 그러면 이 전력을 모아놓을 수 있는 대형 보조 배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ESS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수요가 없는 건가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 스마트폰에서 시작했던 노트북에서 시작했던 2차 전지가 이제는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까지 퍼졌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활용 정정은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AI 반도체 관련주들 사세요. 여기서 수익 나셨으면 전력 인프라 관련주 가세요. 수익 나셨으면 로봇 가세요. 해서 나란히 수익 챙겨드렸어요. 그럼 거기서 다음이 누구냐면 2차 전지예요. 왜냐면 로봇이라는 것도 사실상 콘센트를 엉덩이에 꽂아놓고 돌아다닐 수 없어요. 뭘로 움직여요? 이동형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야만
다양한 로봇이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로봇이 폭발적인 힘을 내기 위한 배터리의 이 힘이 뭐 아직까지는 이제 충족을 시키지 못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멀리 본다라 그러면 배터리 시장의 활용 정점은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완성형 로봇 왜 움직입니까?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움직이죠.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 2차 전지 시장은 이와 맞물린다. 저는 더 밸류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2차 전지를 보는 관점은 제가 좀 저는 리사이클링 쪽으로 좀 보게 되면은 리사이클링? 네, 이제 폐배터리 쪽을 다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 모델이 이제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2012년이고 지금 25년도니까 한 12년, 13년 정도 지났죠. 근데 이제 배터리 교체 주기가 한 8에서 한 12년 정도 사이에 이제 교체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좀 대량으로 지금 폐배터리 쪽으로 지금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좀 기대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내년이랑 내후년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뭐 성일 하이텍도 그렇고 세비캠도 그렇고 오늘은 다들 이제 에코프로라 이거프로 BM이라든가 LNF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됐지만 우리가 지금 폐배터리 쪽으로 조금만 더 관심을 돌린다면은 충분히 여기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좀 열려 있는 시장이고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거든요. 전기차가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에서 우리가 조금 더 파고들 그런 분야로 볼 때는 우리가 리사이클링 쪽을 살펴보자. 그리고 10월 달에 엔비디아가 리사이클링 투자 업체에다가 투자한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10월 달 기사가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또 2차 전지 올라올 때 기사가 된다면은 충분히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도 유리할 수 있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네. 코스닥 종목들의 이제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 이게 이제 그 하나 이제 그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민 성장 펀드.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국민 성장 펀드가 아마 이번 주에 출범하는 걸 알고 있는데. 국민성장펀드? 네. 이 부분에 그 지금 이제 지원 대상이 AI, 그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가 이 지금 최근에 뭐 로봇 바이오가 우연하게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충분히 성장성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2차 전지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이제 그 미래 이제 성장,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들,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전기차 뭐 이런 쪽인데 지금 이제 이 2차 전지 배터리는 로봇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도 들어가고 좀 다양하게 지금 지금 최근에 시작해서 잘 나가고 있는 모든 이 섹터 성장 섹터를 두루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2차 전지가 지금 약간 이제 실적이 기대에 조금 못 미쳤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 시장의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특히 이제 에코플로가 지금 이 시장의 수급을 확 끌어당겨 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라든가 노봇 못지않는 2차 전지의 그 시세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걸 펀더멘탈 실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최근에 올라온 바이오도 그렇고 노봇도 그렇고 지금 당장 실적을 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제 성장 스토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라면 충분히 2차 전지도 이 상승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 좋아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쫙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리튬 가격도 이제 꽤 올라왔고 ESS에 대한 기대감 이제 2차 전지 AI가 묻었으니까 이제 주가를 올리기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니저님들이 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던 건 이제 차세대 로봇 나오면 로봇의 배터리 맞아요. 2차 전지가 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거꾸로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건 지금 2차 전지 주가는 근데 저는 로봇에 들어갈 배터리가 밸류를 줬다라고 저는 평가는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2차 전지 그 전에 갖고 있던 자동차의 배터리 그리고 ESS 시장까지 나와서 이게 밸류로 만들어진 주가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지금 다들 이제 로봇에 들어갈 배터리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성급한 거 아니냐? 아직 뭐 배터리 뭐 로봇에 들어간 배터리 성과 뭐 단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인데 이 특정 시장의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선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현재 시장의 전망들을 보게 되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항상 꼬리 붙는 게 마지막에 한웅점정은 로봇이에요.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체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폭발적으로 힘을 쓰려면 배터리 전력에 순식간으로 확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직 이 기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로봇에 대한 매출이 바로 나온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먼 미래에 2차전지 시장에 성장할 수 있는 밸류를 열어놓는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로봇 시장까지 열려? 오히려 이거 호재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고 저는 이 시점에서 2차전지 시장에 대한 밸류를 좋게 보는 건 가격이 깡패예요. 가격 깡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나라의 에코프로, BM,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주요 기업들이 주가가 좀 주춤했던 이유는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전기차 수요였는데 전기차 수요가 따라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뭘로 맞닥뜨릴 수 있다? ESS. 그러면 그만큼 다시 주가를 원래 자리에 올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 종목은 언제 매수해요? 바닥에 있을 때. 그럼 지금 구간이 딱 그 구간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 시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로봇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뭐 또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강시환 매니저님, 저는 네. 추가적으로 ESS까지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S 이게 여기서 떨어진 계기가 정확히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3분기 실적 발표 때 컨콜에서 ESS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목표치가 있는데 거기 한참 미달하는 연평균 성장률 35%였나 25%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도 주가에 올라가는 트리거가 한번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나왔던 LG엔솔의 그 실적이 커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이제 불안 심리를 한번 씻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실적? 네, 실적적인 부분에서 지금 오늘 나왔던 LG엔솔의 그 배터리 부분의 그 계약은 2조 말씀하시는 네, 거죠? 2조의 그 계약은 지금까지 나왔던 LG엔솔이 거뒀던 계약하고 좀 느낌이 차원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LG엔솔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적인 부분,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중국산에 비해서 좀 가격이 많이 높은데 그것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력 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좀 딸린다라고 해서 중국 쪽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국제적인 글로벌적인 추세도 좀 더 안정성이 있고 좀 성능이 좋은 그러면서 퀄리티가 더 좋은 배터리를 찾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산업의 초기에는 막 갖다 써요. 좋은 거 막 갖다 써요. 그냥 싼 거를 써. 그러다가 산업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안정성과 자연과 친환경 이런 쪽을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중국산이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부분들이 싸긴 하지만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더 큰 성장을 그 폭발력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오늘 나온 LG엔솔의 그 계약은 지금 고가형 배터리가 아니라 중저가형 배터리를 중국이 더 싸게 가격을 내세운데 불구하고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글로벌적인 정세가 싼 배터리가 아니고 퀄리티가 있으면서 가격은 어느 정도 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왔다. 거기 시장을 우리나라가 지금 공략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2차전지 산업이 이제 지금 중요한 건 2차전지가 글로벌적으로 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2차전지가 과연 올라가느냐가 이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맞아요. 2차전지 산업은 커요 이미. 크고 중국이 싼 거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우리나라가 얼마큼 캐파를 가져오느냐인데 그 부분에 오늘 LG엔솔의 그 공시 계약은 하나의 효시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 5,000을 가려고 하고 코스닥 1,200을 가려고 하는 흐름에서 지난주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증시를 끌어올렸고 오늘은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배터리가 증시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선주 그리고 지난주에는 원전이 올라갔죠. 오늘 또 방산주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올해 한 해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조방원과 배터리와 바이오와 반도체가 다 올라가는 그런 순차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장을 전부 다 끌어올리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2차전지가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150조 그 국민 펀드의 자금과 그다음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 정책까지 다 같이 아우러지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확실히 거기까지 더해진다면 이게 2차전지는 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또 얘기가 여러 가지가 너무 하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거 만 시간 따로 편성해야 돼요. 네, 맞아요. 프리토크 언제 한번 저희 날 잡고 1시간 한번 방송 끝나고 회식 때 회식하는 회식 또 해요? 아니 회식을 하는 걸 찍는 거야 라이브로. 거기 투자 아이디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프리토크도 길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마무리된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오늘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매니저들의 오늘 좀 반골로 제가 이제 좀 부정적인 반대의 입장을 좀 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투자 포인트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확실히 좀 투심이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용호상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니저들의 성적표 나오는 시간입니다. 순위부터 만나보시죠. 자, 이제 한두 종목이 꽤 쌓여가지고 매니저들의 순위는 종목별 순위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조기준 매니저, 최창림 매니저, 이가람 매니저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13.29%, 11.76, 8.09%. 여긴 일단 우리 화목 매니저들이 점령을 했네요. 다음 포트폴리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야? 왜 월수 매니저들이 없는 거죠? 자, 최창림 매니저가 일단 1등입니다. 14.78%로 와, 확실히 신입의 패기가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13.18%, 이가람 매니저 12.51%. 이렇게 순위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야, 이거 일단 초반 페이스. 화목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강시환 매니저님. 아까 우승하신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 우리가 원래 월 초의 종목은 하반기를 노려보고 맞아요, 원래 하반기를 첫 번째 바라보면서 종목들. 가져오는 맞아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과 그다음에 국민성장 펀드 그리고 우리는 모멘텀 플레이다. 그렇죠. 활성화 자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일정히 남아있는 부분을 보면서 이제 한 12월 10일 이후부터 올라갈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올라가는 것들 지금 빨리 매니저님들 빨리 입절하셔야 돼요. 다 빠집니다. 우리께 올라가고. 화목 매니저들 지금 방송을 듣고 있다면 빨리 입절하셔야 돼요. 내일 시초가에 매도해라. 그럼요. 우리께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죠, 그쪽에 그렇죠. 빠져요. 우리 거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시환 매니저의 훈수까지도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또 뭐 추가적으로 저는 신규 매니저 오셔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화면 나오셔야 되니까 제가 약간 천천히 가는 걸로 배려를 일단, 해줬다. 네, 세팅을 해놨죠. 시어머 매니저님. 보니까 이 흐름이 화 목요일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야, 이제 요일 탓하는 건가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이제 종목으로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이제 우리는 뭐 화목이 유리하지만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결국 실력에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시력으로 수렴해서 지난달에 네. 결국에 또 종목 1등 하시고 네, 맞아요.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실속 있는 종목들은 사실 또 월수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호근 매니저는 또 이제 요일 얘기했는데 재밌자고 이렇게 또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 요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리뷰를 좀 먼저 해볼게요. 동진 세미캠 리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동진 세미캠이 반응을 했어요. 이 포토레지스트 이야기 뭐 하이닉스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럴수록 부각이 맞는 건 동진 세미캠이죠. 네, 제가 이제 동진 세미캠 요 포인트로 좀 말씀드렸던 거는 이 회사가 이제 그 동안은 주주하고 어떤 소통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원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 오르는 걸 이전 그 대주주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속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롭게 이제 대주주로 이제 등극한 분은 지금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주주 환원 정책, 뭐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배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전에 동진하면 이제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었다면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았냐.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 최근에 이제 그 보시면 이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뭐 중국하고 일본 뭐 이 부분도 지난번 뉴스가 이제 반짝하긴 했지만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는 지금 EUV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하고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지면서 좀 상승 흐름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 종목이랑 이제 비교해 볼 만한 종목이 이제 솔브레인인데, 솔브레인은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뭐 동진도 그에 못지않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큰 그림에서 보시면 이 종목은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오늘 6.11% 상승했습니다. 이호근 매니저가 이제 지난주에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또 매수가와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또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포인트 잘 잡아가서 추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 잡아보면 만약에 여기서 제가 농담 하나 더 할까요? 농담? 만약에 하목이었으면 매수가가 조금 더 높게 요일 탓은 아니다. 우리 다 실력으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농담
농담을 한 이호근 매니저였습니다. 나는 자, 이호근 매니저님 그럼 이제 농 섞지 말고 진지하게 종목으로 가볼까요? 네, 그건 진지하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예. 이제 재밌으라고 했는데 재미없어요. 재밌었습니다. 예. 재밌었어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2차전지의 대표 종목이죠. 에코플로 BM 준비해봤습니다. 에코플로 BM이에요? 네. 지금 에코플로도 있고 에코플로 BM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장 이제 주목받고 있는 거는 양극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글로벌 니튼 가격이 상당히 급등하면서 지금 이제 이쪽 양극재 업체들의 지금 수익성이 상당히 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2차 전지 랠리에 있어서 핵심은 양극재다. 거기에 이제 가장 하이리켈 양극재 글로벌 1위 업체죠. 에코플로 BM 준비해봤고요. 예산은 이제 그동안 고가뿐만 아니라 중저가 라인도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어느 정도 이 어려운 환경을 좀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은 보조금이 끊겼는데 유럽 쪽이 이제 보조금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최근에 좀 활발한 데가 유럽인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헝가리아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을 이제 진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마 내년에 이제 본격 가동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적 올라올 거고, 예산 이제 최근에 이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실적에서 3분기 영업이익이 507억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드디어 이제 그동안 적자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질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종목에 있어서 이제 기술적 포인트는 이제 지난번 한번 상승 나오고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워밍업 끝나고 이제 본격 상승이 시작되는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가격 전략은 16만 4,600원에서 시초가, 목표가는 일단 19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 11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네. 좋다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에코프로 BM이 등장할 줄은 일단은 좀 놀랬고요. 근데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최근에 그래도 단번에 흐름이 좀 최근에 좋았던 게 이 헝가리 공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도 그거는 좀 의미 있는 공장 증설일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거든요. 그 생각보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캐즘 구간 해소가 빠르게 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독일에서 폭스바겐 공장 폐쇄 한이 많이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나중에 보면 오히려 헝가리 공장이 이익을 갉아먹는 하나가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건 어떠신지 한번.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너무 이제 막 공격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고전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지금 미국의 보조금이 이제 끊겼지만 그쵸. 유럽이 이제 나오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과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살아났을 때가 언제였냐면 유럽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주들이 살아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구간에 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오늘 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 쪽에서 수주도 나오고 그쵸? 있고, 그래서 아마 유럽 쪽에서의 조금씩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호근 매니저의 오늘 종목은 에코프로 BM이었고요. 성화준 매니저 순서로 넘어가면서 2차 전지 얘기 됩니다. 왜냐하면 대주전자 재료가 지난주에 이제 성화준 매니저가 포트에 편입했기 때문에 쭉 우리가 이야기를 넣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94%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대표적인 2차 전지 종목은 맞는데 궁금은 합니다. 왜 오늘 더 오르지 못했을까? 사실 오늘은 수급의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래도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서는 단연 대장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생산 능력도 또 내년에 2만 톤으로 늘린다는 부분에 대한 근거도 충분히 좀 계속해서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일단 대형주의 쏠림이 좀 컸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대주전자 재료의 수급 현황도 보시면 상당히 좀 가파른 흐름들이 나오는데 11월 말부터 최근 12월까지 계속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쌍끌이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차트상에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고점을 돌파하기에 이 저항 구간에 매물 소화하는 과정들이 조금 시간 소비가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기술적인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오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진다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매집하고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이 순매수세가 수급이 충분히 다시 한번 커다란 장대 항목을 출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오늘은 대주전자 재료가 반응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큰 수익은 아닌데 제가 오늘 AS 해드린 이유는 이거는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라는 점으로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성화준 매니저가 목표가를 이제 8만 원을 넘어서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신규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괜찮은 포인트는 아마 2차전지 오늘 수급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이제 2차전지 내에서 순환매로 막 돌아요. 그렇죠. 양극재 갔다가 음극재 갔다가 막 뭐 세비캠 같이 폐배터리 갔다가 다 도는데 그때 음극재 한번 오면은 충분하죠. 대주전자 재료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대장이 이런- 되는 거죠. 대장. 그렇죠. 그런 음극재 측면에서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이제 2차전지 내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한 번 있습니다. 당연하죠. ESS 같은 걸로. 네. 그 포인트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화준 매니저의 오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인가요? 아닙니다. 오늘은요. 제가 처음에 넣어드렸던 종목 G2G 바이오였잖아요. 네. 그 친구 데리고 왔어요. 케어젠 소개를 친구 해드리도록 데리고 왔어요. 하겠습니다. 케어젠입니다. 사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종목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때 이 실적이라든가 뭔가 돈 버는 회사들을 좋아합니다. 사실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없지만 기대감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감이 조금만 꺾이면 그래도 어차피 돈도 못 버는 회사잖아 하고 주가를 크게 떨고요. 근데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그러니까 최근에 한 10거래일 동안에 수주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해외 영업망을 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좀 성장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의 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기대감들 케어젠이 일단 매출로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 비만약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비만약에 대한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투여해서 이거를 또 통과시켜서 판매하면서 매출을 끌어내고 있지만 지금 기대하는 부분들도 이 건기식을 통한 데이터를 모아서 나중에 실제 비만약에 대한 효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과정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약 시장에서도 이 케어젠이 갖고 있는 이 재료가 저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시장에서 비만약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지방은 빼고 근육은 보존 또는 근육을 늘리는 이 약품이 상당히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한데 케어젠이 그 부분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주가가 그의 흐름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 제약바이오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 종목을 잡는 게 아니고 갈 종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쉬어가는데 제약바이오의 탑 트렌드는 뭐다? 비만약이다. 왜? 최근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GLP-1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앞으로는 이거를 조건부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도 좋다. 비만은 만성질환이다. 라고까지 대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케어젠이 이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가격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신고가 흐름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 고점 대비 20%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주가의 흐름도 큰 장대 음봉을 만드는 게 아니고 도지 패턴이라고 하죠. 위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제자리에 좀 머물러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 그래서 매수는 69,500원에서부터 시초가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65,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케어젠이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제 두 번째 이 종목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네. 지금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네. 고점에서 네. 주가가 급등락 이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거래가 실리면서 이 부분은 이 주가가 좀 지금 단기 고점이 아닌가? 이런 지금 부담감을 좀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케어젠이라는 종목에 대한 고점, 뭐 최근에 92,000원대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럼 이거 역사적 신고가 찍고 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건 딱 요 시장 하나입니다. 비만약. 그러니까 요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제약바이오는 비만약입니다. 제약바이오는 비만약입니다 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GLP-1 사용하랍니다 이제.
그리고 비만은 미용 목적이 아니고 이제 만성 질환이랍니다. 아하. 그래서 저도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실리는 거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마운자로 관련해서도 물론 아직 비만약은 아니지만 아실 거예요. 당뇨병으로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1차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간이 지난다라 그러면 내년에는 이때 보험 적용해서 마운자로를 당뇨병 약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게다가 세 번째로는 최근에 비만약이 키투르다를 추월했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추월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이슈예요. 게다가 일라엘리가 AI 기술주가 아니고서 최초로 시가총액 1조를 넘었다? 증명이 다 됐는데 주가가 왜 안 움직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약바이오의 핵심은 비만약, 그 안에서 케어젠의 모멘텀이 확실하게 주가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케어젠이 비만 치료제와 좀 엮이는 게 이 프로지스테롤 그렇죠. 요 상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요건 이제 건기식입니다. 우리가 GLP 원료를 가지고 이제 뭐 마운자로라든지 어떤 그 약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제 건기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선실험을 먹으면서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받아가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어젠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강시환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시환 매니저님, 네.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편입을 했던 종목 맞죠? 세크죠. 이제 세크죠. 예. 세크. 예. 아주 센 놈인데 세게 가야 예, 되는데. 오늘 좀 쉬고 있는 네. 게 보입니다. 오늘 프리토크의 주제가 2차 전지 불 붙으면 어떻게 불 붙는가 이렇게 했잖아요. 불 붙으면 안 되죠. 예, 불 붙으면 안 되죠. 네. 그 엑스레이로 검사 장비가 필요한 세크가 있기 때문에 불 붙을 리가 없어요. 아. 이게 2차 전지의 그 크랙을 검사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요. 반도체에 HBM을 쌓아놓은 거에 또 크랙을 검사하는 어. 그 HBM을 쏴가지고 엑스레이 빔을 쏴가지고 이걸 검사하는 그런 장비 업체인데 맞아요. 이게 반도체와 2차 전지 양쪽에 다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다 올라갔는데 왜 얘 못 올라갔냐?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장이 대형주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많지 않은데 시장은 올라갔다. 대형주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사 같은 경우도 오늘 잠깐 순간적으로 살짝 올라갔었어요. 근데 위에 저항이 좀 있던 부분을 좀 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대형주에 쏠렸던 수급들이 퍼져나가면서 중소형주로 들어가게 된다면 2차 전지에 대한 수급과 반도체에 대한 수급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12,000원이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그때 긴장을 하셔야 돼요. 12,000원이 넘어가는 순간 순식간에 13,000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13,000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100만 주를 동반한 12,000원 돌파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13,000원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점이 중요하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매일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세크가 100만 주가 들어온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12,000원 넘어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10시 넘어서 안 들어와요? 아니, 아침에 들어와야 그 수급이 이어져서 더 들어온다는 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침에 예. 활성화된 시장에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하니까 잘 신규 매수 하셔가지고 지금 거래량 없이 잘 눌려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까지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세크 가져가신 분들은 강력 홀딩 하셔가지고 목표가 13,000원까지 꼭 홀딩 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 전지 불나면 안 됩니다. 안 세계 됩니다. 검사 장비가 잘 그럼요. 봐줘야 돼요. 맞습니다. 2차 전지로 같이 올라갈 수도 그럼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시환 매니저님. 예.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제가 오늘 계속 2차 전지 얘기만 했죠. 맞아요. 네, 오늘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가져왔습니다. 와, 에코프로 BM도 나오고 에코프로도 나왔어요. 다 들어오세요, 질문들. 오. 자, 저에게는 에코프로 주주들이 다 뒤에 계십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 3분기에 실적전에 확실히 된 거. 에코프로 BM의 그 지주사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많은 부분들을 에코프로가 좀 많이 성장할 때 큰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가는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그런 패시브 자금들 뭐랄까 그 시가총액 1등, 2등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쪽으로 자금이 더 들어왔다는 부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내일부터 사시는 거니까 내일 아마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조정이 나올 때 잡아보시길 권해드리겠고 최근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BM에서 그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그 부분이 에코프로가 그대로 반영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하는 그런 기대감에 에코프로 BM도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럼 에코프로 BM 만약에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지분의 40%를 들고 있는 에코프로가 그거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굳건하게 코스닥 1위의 시총에서 시총 부분 1위의 그런 기업으로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겠고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봤을 때 미국에서 IRA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 수혜자가 에코프로가 될 것이다. 지금 중국에 대한 배터리가 많이 배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중국산에 대한 부품과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 차이나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게 국내 벡터 2차 전지다라고 좀 보여지겠고 오늘 LG엔솔이 벤츠와 2조 원대의 그 계약을 한 부분도 아마 그 영향이 크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IRA에 대한 모멘텀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수급 개선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시장이 순환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같이 올라갔고 원전이 올라갔고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올라갔고 그렇게 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주도주 섹터를 끌어올리면서 시장이 코스피가 5,000포인트, 코스닥이 1,200포인트로 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패시브 자금들 들어오고 코스닥의 국민성장 펀드 그다음에 코스닥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 활성화 자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일정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CES 2026까지 본다고 한다면 일정 모멘텀과 성장 모멘텀이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오늘 올라갔으니까 내일 좀 쉬더라도 그 이번 주에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그다음에 그 코스닥 활성화 자금에 대한 방안에 대한 그 정책이 이벤트가 줄줄이 계속해서 있네요.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된다. 눌릴 때마다 사셔야 된다라고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오늘 큰 수급과 외국인이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종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내일 정도 주종이 나왔을 때 우리가 잡아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부터 해서 11만 7천 원까지 분할매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분명히 눌려줄 거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눌릴 때 천천히 매수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13만 4천 원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러프하게 잡겠습니다. 7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걸 갖고 오시다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300만 주 들어와서 바로 이제 좀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다들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인 2차 전지 시작일지 아니면은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 이정 상장하게 되니까 거기에 있어서의 지금 영향이 있는 건지 네, 그게 이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둘 다 있다고 보죠. 예. 왜냐하면은 알테오젠이 나가는 그 빈자리에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TF 상품에서 코스닥 150 ETF에 레버리지 ETF에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비중이 클 거 아닙니까? 그게 나가면 그거에 대한 자금이 프로그램 기계적으로 1등, 2등에 같이 이제 분산되겠죠. 그 돈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근데 오늘 20%는 너무 과하게 올라간 것도 있는데 거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도 들어왔던 부분. 그리고 2차 전지가 그동안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큰 자금의 그런 활동적인 모습이 필요했었는데 오늘 들어왔던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물론 오늘 오버슈팅 한 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쯤에 눌렸을 때 좀 잡아주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그동안에 에코프로 BM도 코스피 이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돈다고 한다면 그 수혜를 전부 에코프로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섹터의 대장주들이 항상 먼저 가거든요. 2차 전지 바이오도 대장주들이 먼저 갔던 것처럼 네. 2차 전지의 대장인 에코프로가 가장 먼저 치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시환 매니저님 일단 에코프로 네. 우리 매수가 한 번만 더 체크해 줄 수 있으세요? 지금 네. 제가 화면에 나오는 건 11만 7천 원 나와 있어요. 네, 11만 7천 원. 11만 1,700원입니다. 11만 1,700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만 1,700원. 1117. 예. 1117부터 예. 10초가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자 이렇게 매수가까지 잘 체크해 보고 오늘 2차전지 얘기 정말 많이 나와서 저도 프리토급도 쭉 이어서 와 보니까 진짜 이벤트가 좋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하기도 합니다.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강시환 매니저님 넘어가고요. 이제 최한범 매니저 리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용어 상박은요 항상 뭐 막 올랐으니까 리뷰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종목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그때 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 바로바로 AS 해야겠죠. D&D 파마텍 바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D&D 파마텍 13% 빠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S를 꼭 드려야겠다라고 좀 결정한 건데 좋습니다. 이게 좀 더 빠질 수도 있죠. 주식이 항상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D&D 파마텍입니다. 그리고 D&D 파마텍을 제가 항상 제 용어상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월초에 갖고 오는 종목들을 다 연말에 다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3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할라케이스 다 관심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D&D 파마텍을 월초에 갖고 왔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신고가를 그대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올라갈 그런 네. 또 목적으로 갖고 왔거든요. D&D 파마텍이 오늘 오히려 지금 바이오들이 꺾일 때 오히려 개인 매물 정리를 훨씬 더 시킵니다. 최근에 개인 매물 정리시켜서 신고가 랠리 나온 거 인투셀 우리가 또 바로 또 볼 수가 그렇죠. 있고 뉴로픽 바로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비만의 대장인 D&D 파마텍이 그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펩트론의 아직까지 그런 약간 좀 불신의 그런 좀 심리가 또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반사수혜로 지금 대장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더 사시면 됩니다. 13%면은 지금 내가 이제 마트에 갔는데 내가 고기 한 근을 지금 16,000원 사야 되는데 12,000원에 사는 거예요. 똑같은 질을 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지금 할인된 가격이 한 번 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내일 시초가 바로 왔을 때 담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또 메스라 이슈는 계속해서 이제 시작한 개념이기 때문에 네. 추가 기술 이제에 대한 기대감 또 내년에 지금 다음은 우리가 다양한 또 파이프라인이 또 임상이 네.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악재가 있어도 션보 매니저가 D&D 파마텍을 갖고 왔던 거는 이거 내가 안 갖고 오면 누가 채갈 것 같다. 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선점해놓고 오히려 지금 하락은 했지만 월말까지 바라봤을 때 더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션보 매니저님 그렇다면 오늘 종목은 어디로 가볼까요? 하다 보니까 2차전지 다 하셨네요. 네, 저는 근데 또 요번에도 아닌데 저는 로봇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으로 간다. 네, 좋죠, 저는- 로봇도. 그렇죠. 오늘 이제 눌림목 이후에 KNR 시스템 네, KNR 본격적으로 시스템. 다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로봇 쪽 그대로 또 밀어드리고요. 로봇은 계속 또 갈 겁니다. 자, 유압, 전동 정밀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유압 로봇 제품을 제조하는 대표 유압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타이틀이 달렸고요. 로봇용 하이브리드 리니어 액추에이터 개발에 성공했는데 우리가 좀 어깨, 허리, 팔, 다리가 지금 관절이 모두가 연결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금 가능하게끔 하는 게 지금 KNR 시스템의 기술이거든요. 이게 세계 최초 타이틀이니까 꼭 집중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쪽이 이제 묻었어요. 그래서 현대차 쪽에 있는 수혜주를 이제 또 버금 가는데 지금 이 종목이 유연 로터리 액추에이터를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한 또 이력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가 이력이 추가 납품에 대한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대차 그룹 출 너무 좋죠. 현대오토웨버라든가 만도 사실 일자에 올랐기 때문에 SB 시스템스까지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 차례가 저는 KNR 시스템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바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기다린 KNR 시스템의 자리가 드디어 왔습니다. 저는 시세가 터지고 나서 연속 눌림 나오고 그리고 한 번 더 눌렸을 때 보통 추천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연속적인 눌림이 정말 매물대 정리가 건강하게 나왔고 마지막 눌림 자리에서 오늘 다시 반등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 조금 눌릴 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KNR 시스템,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그 오무 매니저님께서 가져온 종목들을 보면 확실히 기술적인 자리에 수출 참 잘하신다. 이제는 뭐 한라캐스도 그렇고 좋은 종목들 자리 잘 잡으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KNR 시스템 딱 듣자마자 제가 또 생각이 든 게, 야, 이번 달도 하이브리드로 가려고 하시나? 이번 생각을 성과를 했어요. 거뒀으니까. 그러신가 또, 봐요. 예. 근데 이건 조금 특이하게 이제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 KNR 시스템은 원래 이전에 유지하던 게 유압식이에요. 유압식이라는 게 사실 지금 로봇 시장에서는 약간 도태되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요즘 다 전동식으로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KNR 시스템 유압식 괜찮을까 하고 들어보니까 하이브리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압식과 전동식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 흐름들을 본다라 그랬을 때는 KNR 시스템 충분히 유망하겠다 생각은 드는데 지금 차트의 위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이 액추에이터 시장에 대한 재료가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그에 대한 재료가 또 반영될 수 있을까? 요게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오, 좋아요. 질문. 선반영은 나의 심리가 선반영된 거지 실질적인 주가의 수급은 저는 이제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유의미하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유압식으로 지금 이제 KNR 시스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향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지금 특수 재난이라든가 특수 지금 보안 쪽 그리고 이제 군사 방산 쪽 이쪽으로 볼 때는 이쪽 유압 시스템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쪽에서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북미 매출까지도 우리가 감안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아까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달았는데 지금 누가 하겠습니까? KNR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KNR 시스템에 대한 그런 또 특장점을 가지고 지금 국내 매출은 이미 지금 확보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또 국미 매출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반영으로 보냐? 아니, 앞으로 나올 호재가 훨씬 많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션보 매니저님. KNR 시스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매니저들의 오늘 종목 모두 확인해 봤고요. 또 영호 상박보다 더 재미있는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 안내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먼저 안내해 주시죠. 네, 오늘도 재미있는 공개 방송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매일 장 끝나고 4시에 이호근 매니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했냐면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만이 여기에 대한 해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로봇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까지 여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전략 준비되어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급등하기 전에 계속 강조했는데 이 종목이 드디어 급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2의 현대오토에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의 현대오토에버도 중요하고 바이오 네. 뭐 흔들흔들하지만 나만의 관점이 있다. 이거 궁금하시다면 이호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항상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성화준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네, 이 방송 끝나고 또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뭐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의 신고가, SL의 신고가, 코리아프트 신고가 누가 찍었습니까? 차준 제가 찍었습니다. 방송 통틀어서 현대차 30만 원 간다 이야기한 사람 제가 본 방송 통틀어서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신고가 종목 선점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 그리고 조금 더 시간 된다라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 보셔야 돼요. 같이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거 끝나고 바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얹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진짜 방송하면서 현대차 30만 원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못 봤는데 진짜 성화준 매니저가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시다면 성화준 매니저 무료 방송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자, 이어서 강시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세요? 네,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공개 방송합니다. 장정 공개 방송하고 있고 이슈를 분석하고 특징주를 엄선해서 공략주를 선별해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2의 현대오토에버라고 말씀하셨던 제가 생각하는 제2의 현대오토에버인 슈어소프트테크를 추천해서 오늘 18% 정도 올라갔어요. 야, 오늘 저 여기 네, 좋았잖아요. 오늘 되게 정말 잘 올라갔고 거기에 또 바이오 종목 중에서 탄탄하게 버틴 종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도 올라갈 종목 이미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내일 시초가 공략주 공략하실 분들은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슈어소프트테크가 확 올라갔었는데 그거 강시환 매니저님 아침 방송 봤다면은 아주 또 맞아요. 함께 수익을 보지 않았나. 내일도 그런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강시환 매니저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세요? 네, 오늘 괜히 좀 2차전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2차전지 딱 한 종목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이따 10시 10분에 진행하고요. 오늘은 2차전지 딱 한 종목 그리고 로봇 눌림바이오 지금 2개 준비해놨으니까 이따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코스닥에 핫한 종목들 다 준비해놨네요. 요새 간결하게 하는 거에 맛이 들렸어요. 네, 요새 종목만 이야기하고 길게 안 간다고 합니다. 30분 만에 끝내더라고. 네, 가져서 또 아파서, 궁금하시면 네, 최원범 매니저와 함께 좋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우 상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